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 원선우 정치부 기자네요. 기자의 시각 이렇게 갖고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자신을 예수에 빗댄 야의원. 우선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3주 앞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책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 길을 걷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신이 예수 같다는 말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한 지지자는 나를 대신해서 단식하는 모습을 보니 기독교 신자들이 이해가 된다. 몇 달 전에 한 의원이 이 대표에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기록한 마태복음 9절을 읽어주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은 2021년 자신의 심경을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비유했다. 지난 9월 조 전 장관을 주제로 한 전시회엔 촛불 십자가 그림이 있었다. 우리 시대의 예수라는 설명이 붙었다. 약간의 적어도 3명의 예수가 계신 셈인데 성녀도 있다. 함세영 신부는 지난달 30일 방울 발언을 하기 전 추미애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고 불렀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성녀, 위대한 순교자라며 추 전 장관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과거 철험의 회원들을 검찰 개혁의 순교자들이라고 불렀다. 자신을 비롯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민영배, 김의겸 등 20명이 순교자라는 것이다. 아무리 문학적 비유라도 최소한의 공통점은 있어야 성립한다. 순교의 뜻을 모른다면 국회에서 1.5km밖에 안 떨어진 양화진에 가보라. 병인박해 때 8,000명이 참수당한 절두산에 오르면 아무리 신자가 아니더라도 짤짤이 암껏 우는 깔깔대는 자들이 같은 순교자 반열에 서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일본에서 납치돼 동해에 던져지기 직전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소매를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덕에 살았다고 훗날 고백했다. 숱한 고초를 겪은 DJ마저 예수를 지칭하거나 추종자들이 그를 예수로 치켜 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DJ는 마지막 일기에서 긴 인생이었다. 나는 일생을 예수님의 눌린 자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교훈을 받들고 살아왔다. 곧 썼다. 예수는 DJ에게 섬김의 대상이지 코스프레 수단이 아니었다. 입만 열면 DJ 타랑을 하면서 왜 이런 진정성은 본받지 아니하는 것일까? 예수가 문서 위조를 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했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검사를 사칭했다거나 따위 기록은 성경에 없다. 잔다르크 역시 정치자금을 가족에게 쓰거나 아들이 군대 휴가 특혜를 받는 사실이 없다.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사이비 교주들은 스스로를 탄압받는 순교자로 우상화하고 예배적을 설정해 집단 결속을 강화하는 수법을 쓴다. 예수 성모, 성녀, 순교자가 즐비한 데다가 몰카 목사의 방을 신부까지 나서는 요즘 야권 더불어 사이비당을 취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숨이 나온다. 황운하는 경찰대학 1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끔씩 국정감사나 또 청문회 때 보면은 군에서 포스타까지 했던 사성장군을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거 질문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유치하고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육사를 들어가거나 경찰대학을 들어가면 가기 전에도 정말로 그 일반 다른 대학
경찰대나 육사를 갈 수 있는 실력이면은 굉장히 우수한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육사를 가서 제복을 입을 생각을 하거나 경찰이 되거나 할 때는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에 밑에 깔려 있는 게 원칙들이었는데, 요즘 경찰들, 그 다음에 육사를 나온 그 뭐 영급이라든가 스타들 어떤 그 행위들을 가끔씩 보면은, 전번에 그 해병대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국군의 장성들을 키우는, 장병들을 키우는 이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실은 어떻게 4년 동안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이상의 급여도 지급받습니다. 경찰대학이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은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국가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런 훌륭한 재원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제복을 입고 있을 때도 그렇고 벗고 나서 일반 활동을 할 때도 전혀 일반 대학 출신들 오히려도 못하는, 다는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교육이나 경찰대학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가장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우선은 충성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거.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오히려 반국가적으로 이런 언행이나 행동을 할 때는 이거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뭐 성적으로서 그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이 들어왔을지라도 만약에 훈련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을 키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참 뜻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은 그래도 지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또 근무하는 곳이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중요한 업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제 참 우리가 이런 재원들을 뽑아가지고 국가의 간성으로 키우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옷을 벗겨가지고 큰 위험을 갖다가 국가 내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마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들을 예수에 빗댄 야의원, 물론 좋습니다. 뭐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 우리의 한국에 하나님 20명이 있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위 공직에 있었거나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국가 지도자로,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지금도 우리가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어떤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
또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뭔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우러나오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시려면은 우리가 한 표의 투표라도 정확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이건 뭐 어느 당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당에 있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건 국민에 있건 정의당에 있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헌신할 것 같다. 저는 당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국회 안에서 얘기가 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자기들의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풍토가 좀 마련돼야죠. 멋있는 정치인들, 멋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참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성직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시켜야 될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항상 거짓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투표로 뽑아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 표 행사도 정확하게 한번 이제 숙고해 보고 우리 대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하라고 맡기는 사람들이니까 좀 잘 좀 뽑아가지고 제발 그 지역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내년 4월에 총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